안녕하세요. 지금 백지연입니다. 오늘은 제 의상을 보면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나가 대충 짐작이 되지 않으세요? 제가 항상 이렇게 했잖아요. 안녕하십니까. 뉴스를 얘기하려고 그러는데 저의 경력에서 절대 빼놓을 수 없는 저에게도 가장 소중한 한 줄을 뽑아봐라 하면은 MBC 9시 뉴스 데스크를 오래 했던 겁니다. 백지연 돌아왔네. 제2의 백지연 안 하기로 한 거야? 못 한 건가? 야, 방송 진짜 잘하네. 완전 백지연이에요, 백지연, 그죠? 전설의 앵커 깨지지 않는 전설. 저는 그 전설이 언제부터 시작이 됐는지. 전설이 좋은 건지 모르겠는데 좋은 거죠. 감사하죠. 진짜 좋은 의미로 너무 감사하고요. 영광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앵커라는 직책에 대해서도 별 사람들의 관심이 없을 때고, 특히 여성은 앵커라고 할 만한 대표적인 인물이 거의 없을 때예요. 근데 외국엔 뭐 바버라 월터스나 여러분 다 아시는 이런 분들의 명백한 롤 모델이 있어서 그 사람들 보면서 막연한 꿈을 꾸긴 했어요. 그러나 제가 앵커가 되리라고는 상상도 안 하고 있었는데 취직이 급해지니까 그때 MBC, KBS 모집 공고가 나서 공채 시험에 응시를 한 거죠. 그리고 대학교 4학년 1학기 때 제가 응시를 하는데 그때는 KBS, MBC 두 방송사밖에 없었어요. 경쟁률이 뭐 한 2000대 1 이러는 거예요. 신청을 하고 시험을 봤는데 1, 2, 3, 4차까지 시험이 있는데 그 시험이 4차니까 한 달여가 걸려요. 그런데 제가 두 군데 다 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최종 면접 날은 MBC, KBS가 같은 날을 정해서 두 군데 합격하는 사람이 나오지 않게 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고민을 하다가 나의 꿈은 9시 뉴스 앵커인데 그때 KBS는 여성 앵커가 있었고 MBC에는 강성구 앵커 혼자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MBC가 더 가능성이 높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고 MBC를 선택해서 들어간 거죠. 수습사원이 됐어요. 수습사원은 원래 공식적으로 방송을 못하게 돼 있어요. 다른 친구들은 뭐 학원도 다니고 또 여러 가지 방송반도 하고 준비를 해서 들어왔는데 저는 아무 준비가 안 돼 있었고 그냥 이제 배워나가자 처음부터 하고 있었던 시기인데 회사에서 MBC도 9시 뉴스에 여성 앵커를 선발하겠다라는 결정을 한 거예요. 굉장히 중차대한 결정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는 제가 KBS 관계자 여러분께 좀 죄송하지만 MBC 9시 뉴스의 시청률이 압도적이었어요. MBC가 남성 앵커 혼자 하면서 성공적으로 하고 있는데 굳이 여성 앵커를 투입해? 이런 반대 여론도 많아서 굉장히 힘든 결정이었는데 어쨌든 회사가 우리도 그럼 여성 앵커를 뽑자 하면서 오디션을 한 거죠. 모든 기자와 모든 아나운서를 대상으로 오디션을 하고 그 오디션의 심사위원은 보도국 기자들 중에 데스크들의 투표를 하는 거였어요. 그때 선배들 제가 기억은 선배들이 너무 긴장을 하신 거예요. 저보다 뭐 10년 차 선배, 20년 차 선배들도 이 9시 뉴스가 모든 기자와 아나운서의 꿈의 자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모두 그 오디션에 긴장을 하고 너무 완벽한 준비를 하고 정말 앵커처럼 앉아서 오디션을 치렀는데 저는 수습사원이었기 때문에 오디션에 응시할 자격이 없어요. 그런데 회사에서 오디션을 다 하고 난 다음에 수습사원들도 연습 삼아서 카메라와 세팅이 다 돼 있으니 한번 뉴스 리딩을 해봐 라고 이제 기회를 한번 주신 거죠. 그냥 정말 평상복 입고 메이크업도 하나도 안 한 채 오디션을 한 거죠. 그리고 저는 여기 앉으니까 이렇구나 하고 재밌게 그냥 경험을 한 거예요. 근데 결과가 나왔는데 제가 1등을 한 거예요. 그래서 회사에서 이건 안 돼, 이건 안 돼. 무슨 수습사원이 1등을 해. 이건 안 돼. 무효. 해서 다시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저는 그 저간의 사정을 나중에 전해들은 거죠. 그랬더니 회사에서 또 한 일주일 후에 오디션이 또 있대요. 2차 오디션이래요. 그러면서 이번에는 너희 수습사원들도 전부 메이크업을 하고 와. 그래서 우리가 방송사에서 1층에 있는 분장실에 가서 메이크업을 했죠. 사실 그때는 그 분장이라는 게 말 그대로 메이크업이 아니라 분장이에요. 그러니까 어린 사람 할아버지로 만들고 할아버지 젊은 사람으로 만들고 머리 없는 사람 머리 만들고 이런 분장이에요. 근데 저희가 거기 가서 그냥 그때 당시에는 화장품도 아니고 도랑이라고 하는 이 빛의 반사를 줄이기 위해서 그냥 두껍게 바르는 시커먼 그거를 바르는 그냥 그 정도. 눈썹은 거의 이렇게 시커멓게
연탄처럼 그런 분장을 하고 오디션을 받은 거죠. 근데 제가 또 1등을 했어요. 백지연이 백이 대단하대. 아. 백지연이 뭐 대단한 집안 딸이래. 뭐 이런 소문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알았어요? 저 진짜 그 소문 많아서요. 기자분들이 너무너무 많이 와서 취재하려고 하셨어요. 그때 제가 듣고서 막 웃었던 게 그 증권가에 큰 손이 있으면 별명이 있잖아요. 뭐 광화문 백곰? 뭐 이런 증권가에 큰 손이라는 소문 난 사람이 있는데 백곰이어서 그랬는지 그 백곰의 딸이라는 헛소문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백지연. 백곰딸 백지연. 그리고 명동에 그때는 명동이 가장 큰 상권이었으니까 명동에서 가장 높은 빌딩 소유주의 딸이다. 뭐 그런 헛소문도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취재를 많이 받았는데 결론은 아닙니다. 제가 오히려 무슨 백이 있거나 배경이 있거나 그러기보다는 반대였어요. 왜냐하면 입사 시험 치를 때만 해도요. 저는 정말 너무 애송이어서 아무것도 몰라서 그냥 정말 맨 얼굴로 갔는데 입사 시험 2,000여 명이 모인 그 대기실에 가니까요. 전부 신부화장한 학생들이 너무 많고요. 헬리콥터 맘이 그때도 있었는지 엄마 손잡고 온 지원자들도 많았어요. 저는 근데 그런 거 전혀 없었고 저희 어머니 so cool 정말 너무 쿨하셔서 저 입사 시험 볼 때 잘 보고 와? 그리고 등산 가시고요. 저희 어머니가 어떤 어머니시냐면요. 저 고3 때 대학 입시 시험이 내일인데 저녁을 뭐 해줬는지 아세요? 설마 미역국? 맞아요. 미역국 해주셨어요. 오히려 제가 입사하고 나서요, 그 조직의 쓴맛이 이런 거구나라는 거를 저는 너무 빨리 경험하고 굉장히 상처받았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대학교 때 보면 굉장히 뭐 부유하고 좋은 격려 많이 해주고 지원 많이 해주고 막 이러는 부모님들이 계신가 하면 오로지 자력으로 일어나야 되는 친구들도 많잖아요. 저는 후자였어요. 근데 저는 사회에 들어가면 평등한 사회가 있겠지. 아, 이제 나는 내 힘으로 일어서면 돼 라고 이제 한껏 희망과 꿈에 부풀어서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회사에 들어갔는데 그 회사에 당시 굉장히 사회적으로 엄청나게 유명하신 이름 석자를 얘기하면 알만한 분이 그 간부셨어요. 근데 그분이 신입사원을 한 명 한 명 부르면서 면담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너무 기대했어요. 저 유명하신 TV에서만 보던 저분이 나를 면담해 주신다. 그럼 저분이 나한테 얼마나 꿀 같은 조언을 많이 해주실까. 나한테 피가 되고 살이 된 얘기를 해주실 거야. 그때 이분이 메모지를 갖고 딱 책상에 앉아서 제 얼굴을 보지도 않으세요. 메모지만 보세요. 그러더니 저한테 첫 질문이 뭐였는 줄 아세요? 아버지 뭐 하시나? 그리고 전 잘못 들은 줄 알고 네? 그랬더니 아버지 뭐 하시냐고. 직업 없어? 아버지 은퇴하셨는데요? 그래? 이러더니 펜을 이렇게 내려놓고 뒷짐을 지세요. 큰언니 뭐 하시나? 큰형부 뭐 하시나? 둘째 형부 뭐 하시나? 셋째 형부 뭐 하시나? 먹고 살만해? 저는 정말 충격이었어요. 정말 충격. 그래서 그 다음부터 그분이 저한테 뭐 미운 털이 박혔는지 저로서는 그분이 얼마나 무서운 선배예요. 그런데 이렇게 신입사원 교육을 하면 다른 동료들한테는 우리나라 말로 그냥 주말에 잘 지냈어? 이렇게 물어보시다가 꼭 저한테는 How are you? How are you doing?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영어로 대답해야 되나 한국말로 대답해야 되나 이렇게 하게 그러고 다 있는데 사람들 다 있는데 앞에서 저한테 백지연 얘는 애 하나만 나면 푹 퍼질 상이야. 이런 얘기를 하시거나 저한테 무슨 방송을 하고 싶어? 이런 걸 물어보는데 저는 앵커가 되고 싶어서 들어왔습니다. 그랬더니 귀하는 앵커 못해. 귀하의 이미지가 앵커를 할 수 있는 이미지가 아니야. 아, 네. 높아 보이는 선배가 그렇게 그냥 단정적으로 말씀하시면 얼마나 위축이 되고 기운 다 빠지고 꿈을 펴보기도 전에 날개가 훅 꺾이는 굉장히 큰 상처였어요. 그게 얼마나 큰 상처였는지 몰라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기억이 나요. 그런 일도 있었고요. 이제 그로부터 얼마 지나서 제가 9시 뉴스 앵커가 선발이 되잖아요. 당당히 오디션을 거쳐서 공식적으로 선발이 된 거니까 정말 기뻤는데
기쁘면서 동시에 이 막중한 업무를 내가 어떻게 완수할 수가 있지? 하고 너무 불안하고 두려운 상황. 그래서 누구든지 선배님이 좀 가르쳐 주셨으면 좋겠는데 사실 어떤 선배님도 가르쳐 주신 선배님은 안 계셨어요. 가르쳐 주는 건 고사하고 제가 9시 뉴스 하게 됐다는 그 소식을 전달받은 과정이 애초에는 제가 9시 뉴스로 선발된 게 아니라 그러면 하도 반대가 많으니 7시 뉴스에 투입해서 연습을 시킨 다음에 한 6개월 후에 다시 보자 이렇게 이제 회사에서 절충이 됐나 봐요. 그래서 저한테 손석희 아나운서랑 7시 뉴스를 해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좀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오늘이 금요일, 내일 모레 월요일이 이제 저 투입되는 날. 근데 이 금요일에 퇴근하는데 아까 호구조사하신 그분 말고 그 위에 간부께서 저를 부르시더니 너 월요일부터 9시 뉴스에 저 7시 뉴스인데요. 9시 뉴스 하라고. 9시 뉴스? 그분의 말씀이 이런 거죠. 만약에 귀하가 6개월 이상을 버티면 내 손에 장을 지진다.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전 이렇게 기대했거든요. 선배님이 내가 이제 투입되니까 나한테 예행 연습 혹은 좋은 정보와 좋은 팁을 주셔서 나를 준비시키시려고 넌 이거 이런 걸 준비해야 되고 이러이러한 공부를 해야 하고 이렇게 마음가짐을 먹고 이렇게 해서 그 과업을 완수해야 돼. 이렇게 선배로서 당부를 하실 줄 알았어요. 근데 그분이 시작도 안 한 후배한테 6개월을 버티면 내 손에 장을 지진다. 이러니까 제가 선배님 앞에서 이렇게 주눅 들어 앉아 있다가 어깨가 확 펴지더라고요. 정말 어깨가 확 펴졌어요. 그러면서 그분을 이렇게 쳐다봤어요. 아무 말도 못하죠. 너무 높으신 분이니까. 그렇지만 이렇게 쳐다보고 속으로만 장을 지지셔야 되겠군요. 그리고 나왔어요. 나오자마자 다시 사실은 어깨가 푹 꺼지고요. 선배들 계시는데 눈치 보여서 분위기가 안 좋았어요. 모든 선배들이 가고 싶던 그 자리에 말도 안 되는 새카만 후배가 딱 들어가니까 선배님들 표정이 그렇게 밝진 않으셨어요. 그래갖고 저기 구석에 뒷방에 가서 엄마한테 전화했어요. 엄마, 나 9시 뉴스 하래. 엄마가 뭐? 너 7시라며. 아니 9시 뉴스 하래. 무슨 소리야? 엄마 나 어떡해. 나 무서워. 이랬어요. 근데 그 마음이 진짜 무서웠어요. 아, 나 벌판에 혼자 서 있구나. 이 벌판에서 잘못하다간 큰일 나겠구나. 내가 지금 생각지도 않은 높은 나무에 올려지긴 했는데 까딱 잘못하면 이 높은 나무에서 툭 떨어지겠구나. 그리고요, 이런 게 있어요. 배우들도 이런 말이 있대요. 처음부터 신인 배우일 때 대역을 맡으면 한 번에 완전 대형 스타가 되거나 아니면 한 번에 추락해서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저도 그런 거잖아요. 23, 4살짜리가 갑자기 뉴스 시청률이 20%가 넘는 30%를 육박하는 그런 프로에 투입이 됐다가 잘못하면 한 방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좋은 소식을, 이 가문의 경사를 앞두고 제 마음은 덜덜덜덜 사시나무 떨듯이 떨리고 갈 길을 모르겠는 거예요. 뭘 준비해야 되지? 나는 당장 내일 모레 어떻게 해야 되지? 그게 대장정의 시작이었어요. 그게 88년 5월 9일입니다. 어머! 어머, 소름 끼쳐. 그 몇 년 전이지? 눈물이 왈칵 나네. 36년 전 오늘이군요. 진짜 그날 내가 정말 힘들었는데. 그렇구나, 36년. 좀 쉬었다 가야 되겠다. 부장님 지지셨어요? 아니요. 손바닥이 고우시더라고.